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우리말이 없는 시제인 현재 완료 시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현재 완료 시제의 문장이 이런 식으로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동사들의 과거분사 나머지 부분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의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까지를 의미할 때 그때 사용되는 시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좀 세분해서 나누어 보면 완료, 결과, 계속, 경험 이런 내용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 결과, 계속, 경험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완료적인 의미가 강할 수도 있고, 결과적인 의미가 강할 수도 있고, 계속적인 의미가 강할 수도 있고, 경험적인 의미가 강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처음 접할 때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이런 예를 보면서 그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예문에 I have been here before 라고 한다 그러면 before가 이전에잖아요. 그래서 I have been here before 했으니까 나는 이전에 여기에 온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건 아마 경험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전에 여기 온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형태의 문장인 다른 문장을 한번 더 보면 I have been here all day 하면 all day가 하루 종일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거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루 종일 나 여기 지금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계속적인 의미가 좀 강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이제 적절하게 부사를 사용해서 좀 더 의미를 잘 살려주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같은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그에 따라 적절한 부사를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의미가 더 강한지가 조금씩 틀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완료 시제가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이런 의미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를 이제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조동사 have나 has를 문장의 맨 앞으로, 제일 앞으로 가져오면 되겠고요.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인 have나 has 그 다음에 not를 넣으면 이제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예는 이전에 맥도날드에서 광고 방송을 할 때 나왔던 문구인데요. Have you had your break today?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break는 동사로는 이제 부수다, 중단하다, 뭘 하던 거를 쭉 이어하던 거를 중간에 멈추고 하는 걸 중단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사로는 이제 파괴, 중단, 그 다음에 휴식이란 뜻이 있습니다. 일을 쭉 하다가 중간에 쉬는 그런 휴식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Have you had your break today? 하면은 당신은 오늘 today 당신의 휴식을 가졌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나오는데요. 맥도날드에서 당신 오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까? 라는 뜻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맥도날드는 빼고 Have you had your break today만 이제 들려드릴 텐데요. 이 문장이 원래 평서문이라면 You have had your break today가 될 겁니다. 여기서 have는 you have 할 때 have는 이제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드는 조동사가 되겠고, have had의 had는 가지다의 이제 과거 분사가 되겠죠. 이 문장을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동사 have를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붙이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had your break today라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Have you had your break today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조동사 have 다음에 not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You have not had your break today 하면 당신은 오늘 당신의 휴식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 아직 이란 뜻이 되겠고요. have not은 축약형으로 haven't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ou haven't had your break today 해도 마찬가지 뜻이 되겠죠.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광고 방송 중에 노래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아주 짧게
금방 살짝 지나갈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갔죠?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동영상은 이제 일가족이 보트를 타고 바다로 이제 여행을 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바다가 다 사라지고 보트는 바다 밑바닥에 딱 가라앉아 있는, 그 물이 다 바다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이제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이 전체 바다가, 모든 바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the entire sea has vanished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entire가 전체의, 전부의 이런 뜻이고요. sea는 바다입니다. ocean이란 말도 있는데 ocean은 이제 태평양, 대서양 하는 그런 아주 큰 바다 있죠. 대양, 이런 걸 ocean이라고 그러고 그냥 바다는 se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anished가 나오는데요. 원형은 vanish, 사라지다, 싹 자취를 감추다 하는 vanish가 원형이 되겠고요. 이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거라서 vanished 이렇게 과거 분사가 vanished 뒤에 ed만 붙이면 됩니다. 비슷한 말로 disappear가 있는데요. disappear도 이제 사라지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disappear의 반대말은 이제 나타나다는 appear 또는 emerg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disappear하고 appear를 보면 appear는 같은데 앞에 this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반대말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The entire sea has vanished. 한번 들어보시죠. The entire sea has vanished. 처음에 보았던 Have you had your break today는 당신은 오늘 휴식을 가졌느냐, 완료했느냐 하는 어떤 완료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The entire sea has vanished는 전체 바다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바다가 하나도 안 보인다 하는 어떤 결과적인 그런 내용이 더 강하죠. 그래서 같은 현재 완료 시제라도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The entire sea has vanished.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entire sea has vanished. 이번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어떤 경험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예를 보겠는데요. The best bar you've never heard of 라는 광고 방송 중의 일부분입니다. 초콜릿 바 선전하는 광고인데요. 여기서 the best는 최고의 하는 뜻입니다. best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bar는 막대라는 뜻인데 원래 뜻은 막대지만 이제 초콜릿 바, 막대 모양으로 생긴 초콜릿 과자를 그냥 줄여서 ba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ever가 나옵니다. The best bar you've never heard of 할 때 never가 나오는데 이 never는 절대 아닌, 이 강한 부정을 뜻하고요. 부정문을 우리 만들 때 보통 not를 쓰잖아요. 이 not보다도 더 강한 부정을 표현할 때 never를 씁니다. 그래서 절대 아닌, 그냥 아닌 게 아니고 절대 아닌. 그 다음에 never heard of 할 때 heard는 hear, 듣다, 귀에 소리가 들리다의 과거분사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해서 hear, heard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eard of라고 전치사 of가 붙어 있는데요. hear는 그냥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고요. 내가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거고, hear of 하면 어떤 소문을 듣다, 전해 듣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뭘 듣다 할 때 그냥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는 건 hear가 되겠고, 어떤 뭐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듣다, 전해 듣다 할 때는 hear of 하고 전치사 of를 붙여서 이제 쓰게 됩니다. The bar you've never heard of 라는 이제 이 표현은 bar는 이제 초콜릿 바가 되겠고요. You've never heard of 하면은 뜻이 뭐냐면 you have never heard of 했으니까 당신이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ou've never heard of가 bar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Reese's Take 5, the best bar you've never heard of. 처음 나왔던 Reese's Take 5 하는 건 제품 이름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The best bar you've never heard of는 이제 당신이 지금껏 절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최고의 바,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hear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를 듣는 건데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를 hea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뭐에 대해서 듣다, 뭐뭐로부터 연락을 받다 할 때는 전치사들을 쓰게 됩니다. hear of 하고 전치사 of를 쓰게 되면 어떤 거에 대해서 전해 듣다, 소식을 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ear about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뭐뭐에 대해서 자세히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ear from 하면 from은 뭐뭐로부터니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다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같은 hear이지만 전치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그 뜻을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think도 있는데요. think는 생각하다잖아요. 뭐뭐를 생각하다, 그 다음에 상상하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상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think도 뒤에 전치사를 써서 think of 하면은 어떤 거를 떠올리다,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다 하는 뜻을 쓰고요. think about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그 다음에 think over를 쓰면은 뭐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같은 동사 하나를 가지고 뒤에 전치사를 어떤 전치사를 쓰냐에 따라서 뜻을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어떤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예를 보이는데요. 한번 보시죠. Man, we've been out here all day 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man은 남자를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감탄사로서 아이고야, 이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man, we've been out here all day 할 때 이 man은 이 친구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원래 man은 이제 남자의 뜻이고요. 반대말은 woman, 여자가 되겠죠. out은 we've been out here all day 할 때 out은 이제 밖입니다. 안은 in이고 밖은 out 되겠죠. 그 다음에 here는 여기죠. out here 하면 이제 밖에 나와 여기 이렇게 되겠죠. 외부로 나와서 여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ll day 할 때 all은 모든이고 day는 하루죠. 그래서 all day 하면 하루 종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ve been out here before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이전에 여기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어떤 경험이 뜻이 되겠고요. we've been out here all day 하면 우리는 여기에 하루 종일 지금 밖에 나와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계속의 뜻이 되겠죠. 같은 형태라도 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걸 항상 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는데 여기서 문장이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에 대해서 각각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동영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Man, we've been out here all day 라는 문장이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an, we've been out here all day. I haven't even had a nibble. What can I say?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남자가 낚시하러 나와서 이제 불평하는 거죠. 여보 친구야, 우리 여기 지금 하루 종일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How I haven't even had a nibble. 어떻게 입질 한 번 없지?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이제 What can I say?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장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문장 How I haven't even had a nibble. 이 문장을 보겠는데요. haven't는 have not의 축약형이죠. 그래서 How I haven't even had a nibble 할 때 How I have not 하고 되어 있는 거를 have not을 이제 haven't라고 축약을 한 것이고요. ev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좀 기본적인 단어라서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평탄한,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탄한, 또 균등한, 그 다음에 홀수 짝수 할 때 짝수의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뭐 조차도 그런 뜻도 있고 더욱, 오히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How I haven't even had a nibble 할 때는 뭐 이것조차도 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ven't even had a nibble 할 때 had는 이제 가지다란 have가 원형이 되겠고 과거 분사가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had가 되겠습니다. nibble은 쿠키 같은 거, 큰 쿠키 같은 걸 애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냠냠 이렇게 조금씩 조금 뜯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nibble, 조금씩 뜯어 먹다. 또 이제 낚시할 때는 물고기가 입질하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I haven't even had a nibble 하면 나는 입질조차도, even은 심지어, 조차도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나는 입질조차도 지금 가지고 있지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경험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2번 문장을 정확히 이제 문법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I haven't even had a nibble 이란 문장 평서문을 이제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니까 의문사 how를 써서 How haven't I even had a nibble 이렇게 써야 이런 순서로 써야 원래 정확한 문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어체에서는 2번 문장처럼 How I haven't even had a nibble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어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조동사를 그 주어 앞으로 먼저 꺼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법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의문사가 맨 먼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하는 순서가 돼야 원래 정확히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뜻은 이번 문장의 뜻은 How I haven't even had a nibble 하니까 어떻게 how가 어떻게죠? 어떻게 even 조차도 nibble 입질 나는 입질조차도 한번 겪어보지 못하고 있지 라는 뜻이 됩니다. 경험의 뜻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낚싯배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말하기를 What can I say?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는 문장입니다. What can I say? 라는 의문문은 이제 say 대신에 예를 들어 do를 쓰면 What can I do?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an 대신에 will 쓰고 I 대신에 you를 쓰면 What will you do? 하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can I say? 라는 이런 의문문은 조동사를 뭘 쓰느냐, 뭐 주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동사를 또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의문문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의문사를 쓰는 의문문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의문사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y는 말하다인데요. 말하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네 가지가 있는데요. say, tell, talk, speak 이것이 기본적으로 말하다 할 때 쓰는 네 가지 동사가 되겠는데 각각 쓰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say는 뭔가를 그냥 말하다 입에서 소리내서 말하다 할 때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그래서 what can I say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내가 입 벌려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 tell 하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tell을 씁니다. 그래서 tell me something 하면 어떤 뭔가 내용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 할 때 tell을 쓰게 되겠고요. talk는 대화를 하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talk to me 하면 나에게 말해달라가 라는 말이지만 나랑 대화를 하자라는 의미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peak는 조금 더 공식적인 딱딱한 표현이 되는데 speak에는 또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speak는 그냥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고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언어를 말하다 할 때 또 speak를 쓰고 그 다음에 speak slowly please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는 또 speak를 씁니다. 그래서 say, tell, talk, speak 다 말하다 라는 동사인데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낚싯배에서 친구 두 명이서 나누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Man, we've been out here all day. I haven't even had a nibble. What can I say? 이번에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아주 똑똑한 머리가 명석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일단 해치우면 그것을 일단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가르치는 동안에 당신의 딸처럼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진 애는 처음 봤습니다 하는 두 개의 문장이 나올 건데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Once you've done that, it's pretty straightforward from there 라고 어린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once는 한 번이란 뜻이 있고 또 일단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Once you've done that 할 때 you've done that 하면 당신이 그것을 마치다, 해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once you've done that 일단 당신이 그것을 마치고 나면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완료의 뜻이 강하죠. 그 다음에 it's pretty straightforward from there가 있는데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있고요. 또 매우 아주 라는 뜻도 있습니다. very 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pretty straightforward 하면 아주 straightforward 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straightforward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straight는 똑바른, 뭐 구불구불 돌아가지 않고 일직선으로 똑바른 이란 뜻이고요. forward는 앞으로 가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traightforward 하면 똑바로 앞으로 가는, 구불구불 가지 않고 똑바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쉬운, 복잡하지 않은 구불구불한 길을 가려면 어렵죠. 그런데 똑바른 길을 쭉 따라가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straightforward 하면 복잡하지 않은 이란 뜻이 됩니다. From there 하면 거기서부터 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once you've done that 하면 일단 당신이 그것을 마치면 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it's pretty straightforward. 그것은 대단히 쉬운,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from there, 거기서부터는 마치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from there, 거기서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두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nce you've done that, it's pretty straightforward from there. In all my years of teaching, I have never seen a mind like the one your daughter has. 네,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은 아까 설명드린 Once you've done that, it's pretty straightforward from there 였고요. 두 번째 문장은 조금 길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In all my years of teaching, I've never seen a mind like the one your daughter has. 이런 문장이었죠. 네, 그럼 두 번째 문장을 이제 조금 잘라서 보겠는데요. 첫 부분은 In all my years of teaching을 보겠습니다. in은 아내고 all은 뭐든 my years, 나의 해들, 그러니까 나의 세월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teaching은 가르침, 뭐 교편을 잡고 있음, 뭐 우리말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해들은 어떤 세월이냐 하면 teaching, 가르친 세월들, 지금까지 내가 교편 생활을 하면서 라고 하면 말이 되겠죠. 우리말로는 지금까지 내가 교편 생활을 하면서 라고 하면 적당할 겁니다. In all my years of teaching, teaching이 years를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teach는 가르치다죠.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한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이 나옵니다. I've never seen a mind. never는 결코 절대 아닌 거죠. never는 not보다 더 강한 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I've never seen 할 때 see는 보다, see의 과거 분사형이죠. see 과거는 saw, 과거 분사는 seen. 그래서 I've never seen, 나는 지금껏 본 적이 없다. 뭘 본 적이 없냐면 a mind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mind는 이제 보통은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나 정신이나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brain,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ind 대신에 brain, 두뇌를 넣어도 무방할 겁니다. 우리는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주 명석한 머리를 또 mind라고 또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mind는 정신은 brain, 머리라고 바꿔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ve never seen a mind 하면은 나는 그런 머리를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나오는 like the one your daughter has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like는 뭐뭐와 같은, 좋아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뭐뭐와 같은이란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뭐뭐와 같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one인데 one은 하나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your daughter 할 때 daughter는 딸이죠. 그 다음에 반대말은 son이고요. 아들. 여기서 one은 이제 mind하고 같은 말로 쓰입니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the one 자리에 원래는 mind가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mind 대신에 one을 썼습니다. 그래서 like the one your daughter has는 like the mind your daughter ha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신의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ne이 mind 뜻이고 your daughter has, 당신의 딸이 가지고 있는 그 min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겠는데요. 들으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드는 조동사 have는 잘 들리지 않는다 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좀 들리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들린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귀에 좀 그래도 잘 들리는 부분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거는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말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귀에 잘 안 들리고 그냥 스르륵 지나가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약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럼 강하게 말하고 약하게 말하느냐 하는 것에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말하고요. 나머지들은 좀 약하게 말을 합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죠. Once you've done that, it's pretty straightforward from there. In all my years of teaching, I have never seen a mind like the one your daughter has. 지금부터는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과거 분사들을 좀 보겠는데요. 알다, know는 과거가 knew, 과거 분사는 known. leave, 떠나다, 남겨놓다의 과거는 left, 과거 분사도 left. left는 물론 왼쪽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떠나다, 남겨놓다의 과거 분사도 left입니다. lose, 잃어버리다 하는 lose의 과거 분사는 lost가 되겠고요. make, 만들다의 과거 분사는 made. mean, 뜻하다의 과거 분사는 meant. meet, 만나다의 과거 분사는 met.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들입니다. 네, 돈을 내다 지불하다는 pay이고요. 원형은 pay이고 과거 분사는 paid라고 합니다. 여기서 I 발음이 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하다, say는 같은 형태인데 said 이렇게 said가 아니고 said라고 하거든요. 근데 pay는 paid 이렇게 I 발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put, 놓다는 원형도 풋이고 과거 분사 다 같이 put 변하지 않습니다. read는 원형은 read인데 과거 분사는 형태는 같은데 발음만 바뀝니다. read가 read 이렇게 발음만 바뀌고요. ring, 울리다, 벨이 울리다는 rang 이렇게 바뀌고요. 노래 부르다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노래 부르다는 sing인데 sing, sang, song이고요. 벨이 울리다는 ring, rang, rung 같은 구조로 변합니다. 달리다, run은 과거는 ran, 과거 분사는 run 이렇게 되고요. say, 말하다는 과거 분사가 said입니다. pay하고 같은 형태죠. 그렇지만 pay는 과거 분사가 paid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say, 말하다는 said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다 하는 see는 saw, seen 한번 앞에 나왔었죠. sell, 팔다의 과거 분사는 sold. 우리 어떤 상점 같은 데 보면 sold out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sold입니다. 그 다음에 send, 보내다 할 때는 sent 뒤에 t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d가 t로만 바뀐다는 거가 특징이고요. shake, 흔들다는 shook, shaken 이렇게 과거 분사로 변화합니다. sing, 노래 부르다는 ring, 벨을 울리다 하고 같은 구조를 그랬죠. sang, sung. spend, 돈을 쓰다, 시간을 보내다 하는 spend는 spent d가 t로만 바뀝니다. 아까 send하고 비슷하게 d가 t로만 바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spread, 퍼뜨리다 하는 spread인데요. 과거 분사가 spread 동일합니다. 앞에 글을 읽다 때 read가 있었죠. read가 과거 분사가 되면 발음은 바뀌지만 형태는 같았잖아요. spread는 발음도 같고 형태도 같습니다. steal, 훔치다는 과거 분사가 stole, stolen 이렇게 변화를 하고요. swim, 수영하다는 과거는 swam,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swam 이렇게 변합니다. take, 택하다는 took, taken, 그 다음에 teach, 가르치다는 taught. tear, 뜯다죠. 잡아 뜯다. tear는 tore, torn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다, 이야기를 하는 tell는 과거가 told,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told. throw, 던지다는 thrown 이렇게 변화를 하고요. understand, 이해를 하다의 과거 분사는 understood. wear, 입다는 wore, worn, 아까 tear하고 비슷하게 같은 형태로 변화를 합니다. win, 이기다는 won. write, 글을 쓰다는
wrote, written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는 활용도가 높은 빈도수가 높은 동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다음 동영상은 과거 완료 시제 그리고 미래 완료 시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